중국인들은 우기고 목소리 큰 걸 자존감이라고 하네요. 중국 결혼정보사 여성이 말한 한국인들만 보이는 특징. 중국 국제결혼정보회사에서 일하는 중국인 여성이 말한 한중일 결혼 시장의 차이. 2탄을 가져왔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전체적인 결혼 시장에 대해 한중일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부분을 위주로 가져왔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디테일한 한중일 남녀의 행동과 성격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이 국제결혼업체 직원인 중국인 여성은 많은 커플들을 지켜봐 오면서 서로의 행동과 성격의 차이도 크게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글은 한중일뿐만 아닌 다른 국가 사람들의 경우도 이야기했지만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 한중일 위주로 요약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우리는 커플의 행동 심리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드는 예시가 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파트너와 함께 극장에 갔는데 영화를 보던 도중 호흡 곤란에 빠졌다.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다. 이곳에서 각 나라 사람들의 답변은 매우 다르다. 우선 일본 사람들의 반응이 가장 신기한데 일본은 남성과 여성의 반응이 확연하게 달라서 신기한 나라다. 우선 일본 남성들은 여자친구가 호흡 곤란에 빠지더라도 극장에 돈을 냈고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쳐선 안 되기 때문에 여자친구 보고 영화 상영 내내 버티라고 이야기한다. 호흡 곤란과 관련된 문제는 영화가 끝난 뒤 병원에 들리게 해서 진료비를 자기가 내준다라고 답한 일본인이 가장 많았다. 일본인 여성들은 또 다른데 여성들은 남자친구가 극장에서 호흡 곤란에 빠지면 남자친구를 극장에서 데리고 나온다고 한다. 이 대답을 한 일본 여성들의 심리는 이러한데 참 웃긴 것은 영화라던가 애니메이션 같은 관람하는 컨텐츠는 대부분 남성을 위해 여자가 따라가주는 스타일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호흡 곤란에 빠져서 영화 관람이 어려워지면 그냥 그대로 남자친구를 데리고 나오는 방식을 선택했다. 중국의 남녀 대답도 참 많이 다른데 중국 남성들은 매우 순종적이다. 중국 남성들은 대부분 영화 상영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크게 소리 지르거나 비상 상황임을 사람들에게 알린다는 답을 대부분 선택했다. 일본 사람들과는 다르게 민폐 끼치는 것보다는 자기 파트너의 안전을 가장 먼저 신경 썼다. 하지만 이러한 남들을 신경 쓰지 않는 성향은 일본인들과는 매우 맞지 않는 성향이다. 만약 자신의 파트너가 남들에게 돋보이는 행동을 하거나 눈치 보이는 행동을 한다면 일본인 파트너는 그를 떠나버릴 것이다. 중국 여성들의 답변은 그냥 무난했는데 남성의 상태를 살펴보고 심각하면 극장을 나간다는 대답을 했다. 중국 여성들도 자기가 직접 영화를 보러 가는 경우는 없는 듯 하였다. 다음은 한국인들의 답변들인데 우선 한국인 남성들은 여성을 데리고 조용히 극장 밖으로 나간다는 대답을 했다. 약간 일본의 대답과 중국의 대답이 섞인 느낌이다. 이들은 남들에게 민폐는 끼치고 싶지 않으나 여자친구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 여성들의 대답도 한국 남성들과 똑같았는데 남자친구가 호흡 곤란이 오면 조용히 그대로 데리고 극장을 나간다는 답변을 대부분 했다. 특히나 중국과 일본인의 경우는 아까 말한 대답이 약 40% 정도이고 나머지 60%는 전부 다른 대답을 한 것이지만 한국인의 경우는 조용히 연인을 데리고 나간다는 대답을 90%가 했을 정도로 그들의 생각은 모두 비슷하다.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개성이 강하지 않고 어느 한국인 연인을 만나도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일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중국이나 일본인의 경우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편차가 심하고 사람마다 성격과 가치관이 매우 다르다. 정말 최악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파트너를 따뜻하고 가족같이 대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러한 편차가 매우 적은 편이다. 한국인들은 정말 누구를 만나든 거의 비슷한 연애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한국인들이 외모와 재력을 더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실제로 우리 업체에서는 한국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하고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래의 파트너로 누구를 고르든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만
외모와 재력의 경우는 크게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외모와 재력을 보려고 하는 편이라는 리서치 결과가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매우 신빙성 있는 리서치이다. 아이를 키우는 방식도 세 나라는 매우 다른데 어느 나라가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특징은 각 나라 사람들의 특징을 판단하기에 매우 좋은 자료로 보인다. 또 다른 행동 심리학 예시가 있는데 만약 자신의 아이가 다른 아이를 때렸을 때 부모로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이다. 우선 일본인의 경우 일본인들은 만약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다면 자신의 아이를 체벌하거나 무섭게 혼낸다고 한다. 일본인의 경우는 자식을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자신이 아이를 무섭게 교육한다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 남들이 만약 없는 자리라면 약하게 꾸짖고 끝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일본으로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아이에게 호통치는 부모를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밖에서만 그러는 것이고 실제로 집안에서는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일본 아이들은 부모와 밖을 나갈 때마다 위축되고 불안해하면서 결국 어릴 때부터 학습된 두려움 때문에 밖을 나가는 것을 싫어하게 되고 나이가 들어서도 밖을 나가지 않게 되어서 결국 집안에만 틀어박히는 은둔형 외톨이가 된다고 한다. 실제로 일본은 한국과 중국과 비교해서 가장 은둔형 외톨이가 많은 국가이고 은둔형 외톨이를 뜻하는 오타쿠라는 뜻이 일본에서 나온 소리이다. 오타쿠란 일본어로 집이라는 뜻이다. 중국 부모의 경우는 일본과 완전히 다른데 중국 부모는 대부분 아이의 편을 들어준다. 이는 아이의 버릇을 나쁘게 만드는 단점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자라서도 자존감이 매우 높고 자신의 가치를 매우 높게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남들에게 피해를 줘도 혼나지 않던 어린 시절 때문에 남들에게는 피해를 줘도 된다는 가치관이 뼈 깊숙이 박히게 되며 현재 중국은 이러한 어른들이 매우 많이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중국은 이 정도로 가정적이며 차라리 남의 자식을 혼내면 혼냈지 웬만하면 자신의 자식을 절대 혼내지 않는 편이다. 중국인들은 오래된 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식을 혼내는 것은 구멍난 그릇에 국을 붓는 것이라고 한다. 자식은 혼내더라도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이를 키운다. 하지만 이는 맞는 말일까? 이것에 완벽하게 대비되는 부모가 바로 한국 부모다. 만약 자신의 자식이 남을 때리고 왔다면 한국 부모들은 우선 일의 앞뒤 상황부터 파악하기를 원한다. 자신이 남의 자식을 먼저 때린 것인지 자신의 자식이 잘못한 것이라면 그때 매우 무섭게 혼낸다고 한다. 하지만 만약 자신의 아들이 먼저 피해를 받고 그 때문에 자신의 자식이 반격을 한 것이라면 크게 혼내지 않는다고 한다. 맞으면 때리는 게 맞고 맞지 않았는데 때리면 못된 사람이라는 소리이다. 한국 부모는 일의 잘잘못을 가장 먼저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아이들끼리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잘잘못을 판단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장단점이 있는데 우선 이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도 잘잘못을 따지길 좋아하게 되며 자기가 먼저 때리지는 않지만 만약 자신에게 누군가가 매우 큰 잘못을 저질러서 내가 피해를 본다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반격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세 나라의 연인 행동 차이도 매우 다르고 특히 부모들의 행동 차이도 다르다. 연인과 부모들의 행동을 아주 적절하게 정리하자면 일본인의 경우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연인을 고를 때에도 자신의 인생보다는 남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를 더 크게 따진다. 중국인들은 자신의 행복을 가장 크게 추구한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들이 남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그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나의 인생이 가장 중요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높은 자존감 덕분이다. 한국인들은 매우 이성적인 편이며 연인 사이에서도 잘잘못을 따지는 경우가 많고 자식을 키울 때에도 자식에 대한 도덕성을 판단할 때 이성적으로 잘잘못을 먼저 따지는 경우가 많다. 자식이 누군가를 때렸더라도 자신들이 판단하기에 때릴만 했다고 생각하면 혼내지 않는다. 각국의 차이는 이처럼 매우 크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은 너무 길어서 우선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반응이 좋으면 3탄도 만들겠습니다.
다름 성향 국민성의 문제가 아니라 민도 상식문 명차의 문제임.